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어제 이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40대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쭉 함께하고 있는 음악 멘토. 이분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읽기도 잘하십니다. 우리 박광규 씨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광규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우리 최민석 작가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최민석입니다. 네. 주특기는 눈치보기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눈치 보면서 끼어들겠습니다. 네. 자, 지난 방송 듣고요. 문자로 5786님이요. 어제 방송 듣고 격하게 공감한 41세, 철없는 마흔입니다. 드디어 저희 이야기를 해주는 방송이 생겼군요. 시금치 반가워요. 라고 보내오셨어요. 네. 사실 지금 마흔이 아니라 쉬운 되신 분도 이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네. 자, 내가 왜 그때 못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지금 실천에 한번 옮겨볼까라는 힘을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유. 네, 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요. 마흔 발견하답니다. 남희석 씨. 네.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걱정만 했어요. 이렇게 자꾸 젊은 친구들하고 화장실 가면 내가 먼저 이렇게 포기하는 것 같고 화장실에서 건강.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왜 한증막 들어가면 빨리 나오니까 내가 진 것 같고 나이 먹었나 싶고 이런 거. 근데 여기 와서 신체뿐 아니라 야, 이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더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마흔에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분들도 꽤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어떠세요? 최민석 씨? 작가님? 사실 저희 세대 중에 아직도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게시판에 곧 40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명일 수도 있어요. 고인가요? 제가 잠깐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419 세대, 63 세대, 민청학년 세대, 386 세대. 하지만 90년대 학번들은 세대의 이름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민주화 투쟁의 열매는 전부 다 선배님들이 따 드셨잖아요. 재기발랄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세대 특징은 우리 아래 동생 세대들이 가져갔고요. 90년대에도 돌 던지고 병 던지고 감옥 가고 학교 제적당한 사람들 많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90년대 학번들을 부당한 세상과 싸운 세대로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90년대 중반 잠깐 X세대라는 희한한 별칭이 붙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IMF의 한복판에서 졸업을 해야 했던 90년대 학번들부터 취업난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하우스푸어 비율도 90년대 학번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40줄에 들어선 90년대 학번들의 비애는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 세대의 모자람만일까요? 네. 그러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90학번인데 제일 많이 태어난 71년생들 사이에서 저는 인문계도 못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뭔 하여튼 제도만 바뀌면 딱 우리 세대 즈음부터 막 네. 바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최민석 작가님 어떻게 공감하세요? 네, 공감하죠. 저희 보고 흔히 이제 낀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80 저희는 이제 80년대 세대에 끼지도 못하고 2000년대에도 속하지 못했으니까 90년대 학번인데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가운데 있는 95학번이에요. 예. 낀 세대 오브 더 낀 세대인데. 제대로 끼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근데 이 사연을 읽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 이분이 좀 거시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좀 지성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거시적인 고민을 할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시대를 얘기할 때 절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시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았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죠. 지나간 시절을 추억하고 회상할 때. 예.
그때 참 좋았지.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지성이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예. 최민석 작가님 오늘 다르게 보입니다. 오. 아, 그렇습니까? 맨날 눈치만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저도 이제 같은 세대인데 네. 저도 이제 92학번 세대예요. 최민석 손은 작가님이 놓으면서 잠깐만. 얘기해. 손이 너무 뜨거워서. 느낀 거야? 최민석 작가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지 지금 방금 이 곧 42분의 사연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소외감과 아니면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그 장소에 최민석이나 박완규 같은 사람이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같은 시야에서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같이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 듣다 보니까 약간 좀 불만이네요. 네. 아니, 그 힘들다고 90년대 학번들 얘기하는데요. 네. 그 위아래는 뭐 만족한지 아세요? 이게 그때는 저기 다른 분들이 저기- 부려쳤을 거 아니에요? 이게 5만 년 전에 네. 어른들이 그랬어요. 5만 년 전에 요즘 애들은 이상해. 세대 간에 아니 계속 3,000년 전에 그러고. 3,000년 전에 플라톤께서는 날쌔다.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 어른도 뭘 그렇게 말씀하시다는데 뭘 우리가 좀 찡얼거리면 좀 받아줘야지 박사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대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느 시대나 뭐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는데 사실은 윗세대도 힘들었고 아랫세대도 힘들어요. 나름 다른 이유들로. 네. 제가 386이긴 한데 전 386 혜택 한 번도 못 받아본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시대를 탓하고 있느니 차라리 내 태도를 좀 바꿔서 뭐 시대는 시대고 나는 이제 이 시대 속에서 또 내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제가 소개 오늘 못 처음 듣는 받았나요? 분도 계셔서 죄송합니다. 어제 그 우리와 함께 방송을 하신 분이고요. 네. 서울시립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정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생동감 있는 진행이에요. 네. 생동감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우. 제가 너무 빨리 나왔군요. 아니에요. 사실 어제 참 저희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너무너무 잘 나오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여자 정형외과 의사, 교수라는 역할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또 뉴욕까지 가서 또 좋은 공부하시고 아프리카에 가서 비행기 타시고. 네. 네. 또 면허 없이. 그러시다가 또 회사도 들어가셔서 또 있고 네. 한 3년이라는 네. 시간 동안을 다양한. 방황하시다가 나를 찾는 사람을 발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이 말씀을 어제 해주셨습니다. 네. 자, 지난 방송에 또 이런 홈페이지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홈페이지 아이디로 kin726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사업하다가요. 실패해서 이런저런 일 하다가 그것마저도 잘 안 돼서 택시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요. 애들은 자꾸 커가서 요즘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이런 강연 듣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게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연 들으면서요. 제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년들을 위한 프로가 꾸준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오셨어요. 다 하고 왔다고요? 애교쟁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프로가 있는 맞아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 일요일 날 아침에 누가 이걸 들을까? 물론 댁에서 듣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저는 이게 운전을 하고 가족과 여행을 가는 중년을 생각했어요. 차분하게 지금 차에서 또 아이와 아내는 자고 있고 가만히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오늘 어디를 가는 거지? 왜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오늘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네. 자, 여러 가지 깨달음 같은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아마 해 주실 겁니다. 우리 김현정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의 중년 고민 상담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본격적으로 김현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중년 고민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자, 방청객 여러분들 오셨어요. 지금 너무 조용히 계셔서 모르실 텐데 제가 시금치 한번 같이 시금치 한번 외쳐주세요. 예.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박자가 그러니까 네. 이게 가수는 못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절대 꿈꾸지 마세요. 그지 안 돼 이게 엇박자도 나고. 저는 네. 어떻게 안 되겠어요? 방청객 사연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그 어떤 분 네, 허재정 씨. 어디 계십니까? 계시나요? 네. 자,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김현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 40대 저는 뭘 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40대는 애들 키우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시점에 지금 저 49이거든요. 아이고. 네, 49. 만으로 49이에요. 예, 예, 예. 네. 많이 좋은 거예요. 아이, 젊어 보이세요. 건강. 그러니까 이제 뭐 40대쯤 뭐 했을까 그런 고민 잠깐 했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아들이 고1이에요. 고1인데 저는 이제 아들과 대화가 잘 안 돼요. 요즘 들어와서 잘 안 되고 걔하고 자기를 잘한 부분에서 칭찬을 해달라 그랬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컴퓨터 게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울컥해서 그렇죠. 네, 대화가 좀 단절되는 상황이고 칭찬하고 싶다가라도 그 아이 딱 컴퓨터 하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탁 치밀어서 단절이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제 그 강의를 하나 듣고 왔는데 어제의 내 모습보다 오늘의 내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봐라. 그래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스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아들한테 좋은 말과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지금 한참 고민이에요. 야, 네. 아들은 고1이에요. 네. 답답하길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 애들 진짜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컴퓨터가 저의 이제 경쟁 상대로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 화가 나가지고 컴퓨터 확 뺏어버리고 잠가놓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이제 그게 뭐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참 어렵네요. 많이 어려워요. 네. 아니 뭐 저는 그냥 농담하려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다. 그러면 오 우리 아들 몇 점이야 오늘은? 오 만렙 찍었어. 어머. 예 이렇게 오히려? 한 번씩 칭찬하면 당연히 아들이니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어,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칭찬을 하네.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아 내가 오늘 만렙 찍었구나 하는 뿌듯함과 동시에 인간인 이상 아 엄마가 본심은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해줘서 이것까지 칭찬해 주는구나. 그러면 또 미안함이 들 거예요. 그러면 게임 하다가 그 시간 줄여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런 뻔한 말을 작가 입에서 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그게 없는데 뻔한 말이 좋은 거예요. 예. 네. 그게 왜 뻔해졌냐면 예. 그게 통하기 때문에 뻔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칭찬을 계속 찾아서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는. 김현정 박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엄마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거는 애가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것도 일부 걱정은 되지만 사실 이러면서 점점 이 엄마 나하고 아이가 소통 시간이 줄어들고 이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리고 네. 게임할 때 말 시키는데 이제 짜증 부리고. 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단절되는. 그러면서 이게 사이가 점점 혹시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이 아마 더 드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원은 그 아이하고 나하고 시간을 갖고 소통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거기서 자꾸 컴퓨터가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은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제 그게 답답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컴퓨터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재미있고. 사실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면 아마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재밌는 걸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가 물론 이제 굉장히 바쁘죠. 바쁘긴 하지만 주말이라도 뭐 다른 시간이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애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다른 액티비티, 컴퓨터가 없는 공간에 가서 뭔가를 해보면 그거는 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게 안 돼요. 네.
네,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애가 너무 컸어. 네, 박영규 씨가 혹시 게임 홍보대사 아니신가요? 제가 알기로도 타이밍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마흔에도 게임하셔서 그래서 철없는 마흔에 캐스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점이 네, 한 말씀. 제가 대한민국 게임 홍보대사입니다. 이런? e스포츠 홍보대사.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주 실질적인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때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 조사 많이 하시네요. 음원 공유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랩스터였죠. 예. 네. 제 노래를 다른 분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데 그게 서로 교환한 게 위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물론 그때는 음원을 교류한 사람들이 벌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주문을 읽으시면서 하지만 당신들 대비해라. 이건 대세다. 지금은 내가 당신들 손을 들어주지만 분명히 당신들이 지게 돼 있다. 인터넷이라는 건 막을 수가 없더라고.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은 지금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걸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재밌니? 아빠도 이번에 그 확장팩 나와서 뉴 버전 설치하고 아빠 그거 하셨어요? 그러죠. 그 아빠 지금 뭐 등급이 몇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저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보는 거 어느 정도 지식만 갖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 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면 어느 정도 요즘 아이들 굉장히 빠른 거 아시죠? 또 다른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김현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재미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주 돌직구로 다가서셔야 돼요. 엄마가 네 게임 한번 알아봤는데 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해야 돼.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나눠보시는 과정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 게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 너 맨날 게임만 하고 이 얘기면 아이들은 답이 없죠.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 공부를 조금 뭐 우선 이제 살림도 하셔야 되고 또 많이 챙기셔야 돼서 힘드실 테지만 진짜 제 자식, 내 아들, 딸 위해서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조금만 해보세요. 그럼 재밌어 할 겁니다. 어머님 인터넷 할 줄 아세요? 예. 아들의 이메일을 알고 계세요? 주소를? 아들의 이메일은 딸 거는 알고 있는데 아들 거는 제가 그때를 겪어봤는데 네. 그때는요 이야기하자는 엄마의 말이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그 여보 나랑 얘기해요 그럼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마랑 얘기는 더 싫어요. 근데 한번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참 말로 하기 어렵거든요. 편지 쓰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한참 청소년 그 고1이니까 왔을 때 그때는 편지 쓰기도 많이 했었고 문자도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야자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야자라는 게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자기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다. 그러면 집에 와서 숨 좀 쉬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입을 막으셨나 봐요. 코랑. 근데 아무튼 첫 대화를 그러면 이메일로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홈페이지로 온 사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름을 안 보내오셨어요. 네. 제 나이 42. 쌤. 네. 뭐부터 하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결혼 17년째인데 이런 사람과 앞으로 쭉 같이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우선 자기가 법입니다. 한치의 타협도 없고 조율하려는 말은 다 모른 척합니다. 애들하고도 의견이 맞으면 일단 소리부터 지릅니다. 당연히 사춘기인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할 리 없고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같이 식사를 하게 된다 해도 일절 말을 하지 않고요. 옆을 바라보고 억지로 대답하곤 합니다. 저희 집 분위기가 정말 걱정됩니다. 이 남편의 완고한 성격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퉜고요. 오직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이 사람,
정말 갑갑하기만 합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어디 민속촌에 사시나 봐요. 와, 대감님하고 사시는 거예요. 대감님. 아니 이러시면 계시는군요. 이 질문은 우리 남성 동지들이 먼저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는 총각이니까 제가 장가 가면 잘할게요. 어머. 이걸로 빠지는 걸로.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몇 년도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이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런 아내들이 갑자기 사랑과 전쟁 보면 갑자기 확 튀어요. 네?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 아, 그렇죠. 그 되게 무서워지거든요. 언젠가 한번 충격요법을 한번 쓰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 그렇죠? 그쵸. 참 놀랍긴 한데 아마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충분히.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사람이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이런 점이 되게 좋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굉장히 다정하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못 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신랑은 뭐 굉장히 잘생기고 미남인데 그 대신 성격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뭐 이런 누구나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 저는 사실은 기분 같아서는 남편을 난 같이 못 살아 이러고 싶겠지만 충격요법. 네, 하지만 이제 충격요법도 좋지만은 근원적인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바로 꽃자리다. 거기서 남편하고 뭔가 해결해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을 지금 충격요법이라는데 그것도 좋고 또 아니면은 뭔가 거꾸로 남편이 막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같이 외면하지 말고 아 그래요 하고 오히려 거꾸로 애교 작전으로 나가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 여자가 왜 이러지? 내가 화를 냈으면 같이 화를 내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 뭐 이런 그런 맞아. 좀 작전을 써보면은 그러면서 남편하고 아주 귀퉁이에서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려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긴장 주면 놀랜다? 머리 모양 바꾸고 2시간 전화 안 돼. 그럼 갑자기 긴장하는 거 알아요, 남자들? 어디 갔다 왔어? 왜 전화 안 받았어? 아니에요. 잠깐 꺼졌었어요. 남자를 긴장해. 저는 아내가 이럴 때 이메일을 보내요. 저한테 사는 게 재미없다고. 정말 놀래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조심해요. 사는 게 재미없대. 와, 무서워. 충격요법이네. 무서워.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계속 소처럼 일하다가 사는 게 재미없다고 하시면 너무 무서운 거야, 아내가. 자, 정말 오늘 문제입니다. 이런 분 남편분들은 각성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어떻게 한간에서-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과의 얘기를 음, 이건 좀 문제입니다. 나와야죠. 예. 자,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40 발견하다입니다. 어제 방송된 일부에서 우리 김현정 박사께서 40에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제 40 발견하다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견했어요. 발견 그 후 이제 발견하면 다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견했으면 발견한 그 자체로 모든 게 해결되나요? 이제부터는 이제 저절로 모든 게 좋은 쪽으로만 흘러갈 것인가? 발견이 끝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 거기 신세계라고 황정민 씨도 나오고 이정재 씨 나오는데 거기에 귀에 쏙 들어오는 대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황정민 씨가 하는 말이 있죠. 브라더, 독해져라.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내가 발견을 했고 어떤 걸 깨닫고 또 어떤 결심을 하죠. 거기서 난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난 이런 걸 봤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럼 내가 그걸 이제 바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독해져라는 게 다른 게 잔인해져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발견한 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강인해져라. 그거를 독해져라.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남자분이 계셨대요. 할아버지죠. 근데 나이 들은 거를
이 사람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 10m 앞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으면 아직 젊은 거고 5m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알아들으면 조금 늙은 거고 그때 못 알아들어서 1m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으면 더 늙은 거다.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늙었는지 알아봐야 되나. 집에 왔어요. 그래서 부인이 저쪽에 있는데 10m 떨어진 데서 여보 마누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늙긴 늙었구나 우리 부인이 생각하고 이제 5m 앞에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또 대답이 없어요. 정말 늙었네 하고 이번에 1m 앞에 가서 얘기했더니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남자가 왈칵 쏟아졌어요. 내 와이프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제 막 껴안고서 당신이 이렇게 늙었구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이제 부인이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10m 밖에서 불렀을 때도 내가 대답을 했고 5m 밖에서 불렀을 때도 내가 대답을 했고 1m 밖에서 불렀을 때 대답했는데 당신 그걸 못 들었어 하면서 이번엔 부인이 왈칵해서 울었답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거 그리고 입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 시각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못 듣고 있는 것 같고 대답을 안 하는 것 있지만 사실 저쪽에서는 계속 대답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난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못 듣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제가 어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발견을 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발견은 발견해서 끝나지 않고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발견으로 인해서 다른 게 보이고 또 다른 게 보이고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이 하나의 발견에서부터 그 다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제가 발견했던 거는 바로 그거였어요. 내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시각에서는 어떤가. 예를 들면 애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내 아이가 저래서 제 학교나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이래서 나중에 뭐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 하세요. 막 걱정하는데 실제로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애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하고 행복한 수가 많아요. 그 입장을 좀 바꿔서 해결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발견을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할 때 환자들을 이제 만나죠. 손도 보고 발도 보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었어요. 한쪽 마디가 없고 피부가 다 까져 있고 빨갛고 막 굳은 살이 많으면 굉장히 안 좋은 손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아침에 얘기를 하다가 손은 왜 그러세요?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원래는 무역회사를 다녔었는데 회사가 잘 안 돼서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노숙 생활을 하는데 요즘에 청소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이 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전에 손이 잘 안 보였죠. 이제 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데도 이 사람이 청소 일을 하고 사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또 어떤 분이 왔는데 보니까 발에 이제 상처가 많이 나고 발에 감각이 없어요. 마비가 오신 거예요. 근데 발에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리 전체에 여기 엉덩이 있는 데까지 쫙 상처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척수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근데 척수수술 받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다리 전체. 그래서 어디에 부딪히고 찔리고 해도 상처가 났는데 몰라요. 본인이. 감각이 없으니까 상처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변도 혼자 못 보게 돼서 소변줄을 끼고 다닙니다. 평소에도 5, 6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쪽 다리 못 쓰죠? 소변줄 늘 끼고 다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인데 이분은 굉장히 명랑하세요. 의외로 만나보면. 그리고 이분 뭐 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산에 다니면서 등산용품을 팔고 다니신대요. 그 산 입구까지 가서 등산용품 들어놓고 파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내 꿈은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하나 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또 발견한 게 있죠. 아무리 저렇게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도 누구나 사는 방법은 있구나. 누구나 한 방은 있구나.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능력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저렇게 힘든 사람도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러죠. 죽을 날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지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난 못할 거야. 나는 이 상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연쇄 반응으로 깨달은 것은 직업적인 얘기예요. 이건 사실. 마흔 들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난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어. 라든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부터 진짜로 해보고 싶어. 뭐 이런 막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제 직업이 의사지만 여러 가지 회의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보니까 양동근 씨예요. 양동근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연기하는 게 너무 싫은데 너무 싫다. 도망간 적도 있었다. 근데 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예전에 몰랐던 어떤 맛이 있더라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나훈아 씨 인터뷰를 봤더니 나훈아 씨는 자기 가수하기가 너무 싫은데 너무 싫기 때문에 연습을 열심히 하신대요. 여기 또 가수분 계신데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화가 중에 이제 오치균 씨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물감 페인팅하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 오치균 씨는 굉장히 유명한 블루칩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씀이 자기는 화실에서 그림 그리고 나올 때마다 도망치듯이 나온대요. 그 하루의 노동이. 상상하기 참 힘들죠. 그리고 정명훈 씨 유명한 그 지휘자. 이분이 원래는 피아노를 굉장히 피아니스트는 아니지만 피아노스트 말고 피아노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자기는 피아니스트가 안 됐냐?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직업으로 갖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먹방 하정. 예, 하정우 씨는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자기는 연기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 연기 역을 맡으면 준비만을 열심히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최백호 씨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언제든지 가수를 관둘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누가 너 가수 그만해 하면은 난 언제든지 관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든 지금까지도 그런데 계속 하고 있다. 물론 이분 굉장히 재주가 많으셔서 다른 뭐 작가도 하시고 뭐 많이 하시지만 지금도 그런데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이 직업에 대해서 각자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참 회의를 느낀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발견하기 전 얘기입니다. 이런 뭔가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러면서 전 느낀 게 내 직업에 대해서 사실 새로운 발견을 매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환자들의 다른 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손, 발, 그게 생긴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직업이 너무 좋아지고 새로운 맛이 씹히는 거예요. 마치 양동근 씨가 연기가 너무 싫었지만 새로운 연기 맛을 느끼듯이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사실 어떤 싫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할 때 한번 그런 면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을 하다 보면 제가 또 연세 받는 끝에 발견한 거는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내가 이걸 사랑하고 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 하나는 우리 신랑이에요. 이 사진은. 저 사진이에요? 우리 신랑이 내가 잘생겼어요. 왜 들고 나왔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메이저리거 투수같이 너무 미남이에요. 우리 신랑이 원래 평소 수염이 되게 많은데 이날은 좀 약간 면도를 살짝 하고 뭐 그랬던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랑의 지견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근데 전 이 말이 너무 멋져요. 우리 신랑은 제 이상형인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갖고 나왔어요. 인생은 메아리고 꽃놀이다 이 말을 해요. 내가 야 임마 하면은 상대방 메아리도 야 임마 하고 날라옵니다. 내가 사랑해 하면 저쪽에서도 사랑해 하고 날라옵니다. 인생은 메아리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인생은 메아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어두운 면도 보면은 한없이 어둡지만 꽃놀이라고 생각하면 꽃놀이에요. 난 내 인생을 덤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꽃놀이 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신랑의 이 말 인생은 메아리고 인생은 꽃놀이다 이 말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께서 네.
진짜 어디 메이저리거 네, 너무 약간 치고 투수 코치 오, 외국 얘기네요. 사람 예, 같아요. 3D 안경 쓰고 다니시나 봐요. 근데 그게 신랑 아니, 멋쟁이다. 뭐 하시는 분이신지 갑자기 궁금한데요. 아, 저희 신랑 의사는 아니고요. 네. 환자. 제가 그러죠. 환자? 일반인이라 그러죠. 그냥 직장 다니신. 아. 무슨 일 하시는지 얘기 안 하실 거죠? 아, 그건 친해지면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가죠. 친해지러. 잘생겼다. 네. 네. 아니 부족함이 없으세요? 네, 저는 신랑 덕에 살고 있습니다. 아, 아, 너무 닭살인가요? 인생은 메아리라고 야. 하셨는데 이 닭살이 언젠가 되돌아올 겁니다. 또. 좋아? 박은규 씨가 제일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강의 듣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현정 교수님, 박사님하고는 제가 참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대로 그런 느낌을 전해주시고 정말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이분 될 것 원래 같아요. 캐릭터예요. 뒤끝 캐릭터인데 예. 네. 저는 김현정 박사님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 아까 직업 관련하셔서 오늘 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김현정 박사님께서 팬입니다,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사진도 막 얘기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왜 자기 얘기할 때 목소리 쫙 깔고 하세요? 좀 감에 들어. 예, 좀 예. 들어봅시다. 예. 그런데 아까 직업 관련하셔서 그 명사분들 뭐 콘서트 포스터 다니는데 팬이라면서 내 거 왜 안 써요? 아유, 정말. 나도 최백호 형 좋아하고 나훈아 형님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죠. 나 좋아한다고 해놓고 아,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컴퓨터 작업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아유, 오늘 찍은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은 인생은 메아리고 꽃놀이다. 멋져요. 저는 남자들. 매일 꽃놀이 하고 있습니다. 제 팬클럽에 들어오시면요. 네? 13살 그 어린 소녀부터 70이 넘으신 분들까지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 전부 여자분들 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메아리로 답을 해주시더라. 이야. 저분은 김현정 박사님하고 오늘 좀 개인적으로 좀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랑 분위기가 이렇게 오늘- 다를 수가 있나? 오늘 정말 김현정 박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혹시 방송 오신 분 중에 자유롭게 질문하실 분 예. 예. 마이크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네, 박 기자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내용하고는 약간 좀 틀릴 수도 있긴 한데요. 남편이 돈을 안 벌었는데요.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돈을 좀 벌어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랑 같은 입장이시군요. 아, 이거는 남인석 씨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먼저 한번. 남편이 언제부터 일을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일을 안 했어요? 아니, 일은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돈을 벌어서 절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 하는데 주진 않고 혼자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뭐지? 정체권을 가지고. 아니 뭐 비싼 카메라를 산다든지. 자기한테만 쓰시고.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인색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과감히 쓰시는 남편. 그러면 그런 거를 돈을 좀 가족을 위해서 조금 달라고 하고 싶은데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럼 지금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좀 벌어서? 벌어서 제가 감히 누군가에게 조언할 경력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사실은 누가 들어도 옆에서 들으면 철없는 남편이세요. 예, 그냥 왜 20대 총각이 해야 될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쉬운 내시. 쉬운 내셔. 근데 한번 그래보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보, 나 사진 좀 찍어줘. 예, 그래서 내 얼굴 좀 한번 찍어줘 보세요라고 해서 이 파인더 안에 있는 아내의 얼굴 그리고 아내의 주름, 아내의 나이듦을 좀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보 언젠가 나 좀 한번 찍어줄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찍으면 이 주름이 잘 안 잡혔는데 더 좋은 카메라 사야 되나 이런. 이거는 진짜 제가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무능한 남편이었어요. 10년 넘게. 가정의 생계를 이건 뭐 조금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남편이 현재까지는
가정을 부양할 의무가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70%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전혀 도움을 안 주시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To be와 not to be. 너 나하고 살래? 살 거면 당연히 네가 이 가정에 내야 되는 세금을 바쳐라. 아니면 난 더 이상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황혼 이혼이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나 급증했습니까? 시간이 더 가시면 나중엔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드실 거예요. 좁아지실 겁니다. 지금 그냥 직구를 던지세요. 아,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돌려 얘기하지 말고. 네, 네, 지금 왜냐하면 솔직하게. 수술을 하시는 김현정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환부가 있는데 네. 이거 그냥 살짝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니, 근데 저분 제가 책 저분 제목이 표정을 수술하지 보니까 않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수술 안 받는다는 아, 거죠. 네, 박사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제 생각에는 안에서 아내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분이 방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돈이 쌀 떨어지면은 왜 걱정을 안 하겠는데 쌀도 안 떨어지고 내가 돈을 안 내놔도 집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방심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럴 때 살짝 나 배째라 하고 살짝 들어 넣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뭐가 필요하구나 하고 오히려 지금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세요. 네. 네. 말만 예쁘게 하신 거지 저거 똑같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일단 사진 한 장 찍으시고요. 네. 네, 그다음 진짜 솔직하게 참 말씀하시는 여성들의 희생이 대단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흔을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시금치 앓으면서 느낀 게 이게 남자와 여자 입장이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멘토의 이야기와 남성을 위한 멘토의 이야기가 야, 우린 다 같은 마흔이야가 아니라 다르게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주고 또 하나는 서로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요. 대답은 이야기 소통입니다라고 하잖아요. 다 대화해야 되고 결국은 지금 대화 안 돼서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박완규 씨에게 지금 참 옳은 말씀이라는 게 그냥 터놓고 이야기하기예요. 돌려서 얘기가 네. 아니라. 혹시 혹시 또 질문 한 번 더 예. 본인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의정부에서 사는 지금 58 최성철이라고 합니다. 네. 전 사실 오늘 그 김현정 박사님이 의사는 뭐 수술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으셨던 것 왜냐면 같아서 책으로 나가야 되니까. 아, 근데 그래요?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맛이라도 좀 한번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제목만으로 지금 궁금해 죽겠는데, 예. 네. 이 제목을 듣고 정말 의사는 수술받지 않아? 뭐 이런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건 사실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제목이고요. 의사들이 덜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요즘에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얘기도 많이 듣고 질병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건강 염려증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에 쪼르르 달려가서 진찰을 받고 가면은 또 이상하게 검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게 되죠. 또 건강 검진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뭐가 나오죠. 그냥 안 나오면 줬으면 좋겠는데 길 간 사람 붙잡고 딱 찍어보면 다 뭐 디스크 나오고 또 뭐 다 뭐 하나씩 나옵니다. 혹 하나 나오고 뭐 그래서 뭐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기 참 불안해져요. 참 불안해요. 바로 이제 키워드는 불안인데 이 건강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필요한 진단을 받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약을 계속 먹기도 하고 이런 좀 약간 의료 과잉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과잉이 왜 생겼냐를 따지면은 환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 또 요구도 있고 또 병원 쪽에서 볼 때는 약간 상업적인 이유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정부 쪽의 정책이 사실 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득이 되는 어떤 다다익선적인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게 해서 몸이 건강한 거에 대해서는 지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문제도 사실 숨어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나 뭐 의료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어떤 상업적으로 계속 그런 일부러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의료 과잉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의료 과잉은 다른 소비 과잉하고 좀 달라요.
내가 물건을 더 사고 사치품을 하나 더 사고 새로운 뭐 가방을 하나 더 산 거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되고 그냥 돈만 더 날릴 뿐이지만 의료 과잉이 되면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날리는 겁니다. 내 몸이 담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바로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병원의 의료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저절로 낫기를 바래요. 어떻게 보면은 도둑놈심보죠. 우리 몸은 굉장히 정직해요. 내가 한 만큼 건강이 쌓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거 우리가 상상을 비유를 해보자고요. 내가 몸을 건강해서 치료하는 게 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건데 에베레스트 산에 엘리베이터 있나요? 에스컬레이터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코스가 좋고 해도 내 발로 따박따박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게 바로 건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엘리베이터를 태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 병원에 왔으니까 이제 그냥 다 맡기면 돼. 아무리 약을 먹고 수술 받고 해도 이제 필요한 대목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내가 할 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자는 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갖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질병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의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제가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는 책을 통해서 좀 이제 자세히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짧은 시간에 얘기하려니까 힘든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예, 그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우리 정형외과 김현정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SBS 러브 FM 특집 중년 고민 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두 번째 멘토이신 우리 김현정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박완규 씨 어떠셨어요?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아이고, 갑자기. 고백이에요? 독백입니다. 왜냐하면 더 얘기가 더 듣고 싶고 예. 그리고 네. 저번 주에 그 김난도 교수님도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더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드리고 싶은데 그 못하시고 좀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뵀어요. 그런데 지금 김현정 박사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앉게 된다면 좀 입을 좀 봉하고 있을까 봐요. 더 좋은 말씀 해주시는 진정한 멘토들이신데 제가 방송 초짜에서 사실은 굉장히 후덜덜덜 떨립니다. 제가 압력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다시 섭외해달라고. 아유, 참.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민석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지난주에 와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아직 40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40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40이 되면 이제 좋은 것도 많겠지만 파도도 있을 거잖아요. 그 파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만약에 그게 감기라면 감기 약을 많이 챙겨가는 그런 기분. 그래서 오늘도 감기약이랑 비타민 여러 개 챙겨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김현정 교수님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부족함이 참 많다는 걸 깨달았고 제가 아직 철들을 더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이 아마 한 번 들고 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들면 내일 또 새로운 철이 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직 현재 진행형이구나 느꼈습니다. 인터넷으로 김현정 박사님 검색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미모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47이시라는데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 이게 너무 뻥을 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병이에요. 그게 라디오의 장점입니다. 예. 자,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매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면 찾아뵙는 고민상담소, 중년고민상담소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계속됩니다. 네. 다음 주는요, 갱년기, 권태기, 즉, 이 중년이 되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잖아요. 이 지친 중년의 심리 상태를 힐링해줄 아산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 방청석이 꼭 한 대여섯 자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 근처 사시는 분이건 아니면 또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하시는 분들, 특히 잘생긴 남인석 보고 싶으신 분들, SBS 목동이죠? 목동으로 네. 오시면 직접 여기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방청을 원하시거나 고민이 있는 철없는 마흔 여러분들은요, 저희 SBS 철없는 마흔을 위한 시금치 홈페이지에 오셔서, 사실 SBS 홈페이지에 시금치 치시면 이게 뜨거든요. 시금치. 예. 거기서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방청 신청이나 고민 상담 모두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자 말머리에 시금치를 꼭 쓰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시고 나서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듭니다.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기껏 듣고도 고들빼기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정말. 시금치. 자, 파김치 안 되고요. 시금치입니다. 자, 우리 김현정 박사님, 과연 의사는 어떤 곡을 신청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I like to move it. 신나는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오. 그게 마다가스카르 빰빰빠라바밤빰빰. 이게 좋더라고요. 네. 역시 인생은 꽃놀이네요. 네. 네. 자, 신청곡 들으면서 저희는 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금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